열심히 저축했더니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예금 2천만 원이 넘으면 벌어지는 충격적인 진실.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민준기 어르신, 올해 만 65세가 되셨거든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분이세요. 퇴직금도 아끼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매달 조금씩 은행에 넣어두셨던 분이고요.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어르신 죄송한데요. 금융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이번엔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예금이 얼마나 많길래? 억대 부자라서? 아니에요. 통장 잔액 합쳐서 3,800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전부인데 그 돈 때문에 매달 34만 9천 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이웃마을 아파트 보유한 어르신은 그 집값이 5억이 넘어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영상 기초연금을 준비 중이신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억울하게 탈락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저희 꽉 찬 시니어 정보,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준기 씨는 수원 팔달구 작은 빌라에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30년 넘게 금속 부품 공장에서 일하셨고 2022년에 퇴직하셨는데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 2,600만 원, 그리고 그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적금 1,200만 원. 합치면 약 3,800만 원이 통장에 있었고 이게 민준기 씨의 노후 전 재산이었습니다. 집은요? 전세로 살고 계세요.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빌라예요. 국민연금은 월 47만 원 받으시는데 사실 그게 생활하기엔 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꼭 받아야겠다. 그걸 더하면 한 달에 81만 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신청하러 오세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그날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민준기 씨가 특별히 부자인 것도 아니고 이 3,800만 원이 평생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성실하게 살았더니 이제 와서 페널티를 받는 건가요? 자,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단순히 월급이 아니에요. 소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그걸 합친 겁니다. 공식을 한번 볼게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 마이너스 기본 재산 공제 플러스 금융 재산 마이너스 2천만 원 마이너스 부채 연 4% 12개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금융 재산, 즉 예금적 금주식 보험 이런 것들의 기본 공제가 딱 2천만 원이에요. 그 2천만 원 넘는 부분은 연 4%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더해지는 거예요. 민준기 씨 상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금융재산 3,800만 원 마이너스 기본 공제 2천만 원은 초과분 1,800만 원. 1,800만 원 4% 12개월 은월 6만 원 추가 플러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마이너스 지역 기본 공제 8,500만 원 은 영원 농어촌 기준 7,250만 원 플러스 국민연금 월 47만 원 최종 소득 인정액 약 53만 원 기준 247만 원 이하. 사실 받을 수 있다. 잠깐만요. 그러면 민준기 씨가 왜 탈락했냐고요? 여기서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전세 보증금도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재산 조사를 하다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해서 임차보증금도 자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생기고 거기다 적금 만기가 도래해서 갑자기 통장에 뭉칫돈이 잡힌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 명의로 된 재산까지 잘못 신고했다가 수급 탈락 사례도 실제로 많아요. 이게 진짜 억울한 이야기예요. 제대로 들어보세요. 똑같이 5억짜리 자산을 가진 두 어르신이 있다고 해봐요. 한 분은 그 5억이 아파트예요. 또 한 분은 그 5억이 예금이에요. 아파트 5억 보유 어르신 마이너스 공시가 기준 적용 5억 약 60% 3억 공시가 마이너스 지역 기본재산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차감 마이너스 실제 환산액 3억 마이너스 1억 3,500만 4% 12월 약 55만 원 예금 5억 보유 어르신 마이너스 기본공제단 2천만 원 마이너스 실제 환산액 5억 마이너스 2천만 4% 12월 약 160만 원 같은 5억인데 소득 인정액이 3배 차이.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아파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로 계산되는데 공시가가 시가의 6,070% 수준이고요. 거기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추가로 더 빼줘요. 그런데 예금은요? 기본 공제가 달랑 2천만 원이에요. 추가 지역 공제도 없고 시가 할인도 없어요. 더 황당한 건 임대 소득을 받는 어르신들이에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임대 수입을 받으시는 분들, 사업자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받으셔도 점포임대 41.5%, 주택임대 42.6%를 필요경비로 공제해드리거든요. 반면에 예금 이자? 공제 없어요. 이자 그대로 다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결과로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해서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돼요. 젊어서 열심히 납부했더니 오히려 노후에 페널티를 받는 아이러니한 구조인 거예요. 정리하면 부동산 많을수록 유리 임대소득자 유리 예금 많으면 분리 국민연금 많으면 분리 이게 과연 공평한 제도일까요? 지금 전국에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의 30%, 약 325만 명이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안에 민준기 씨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실제로 접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천에 사시는 이순희 어르신 74세.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요. 남편 퇴직금에 생명보험 만기 환급금까지 합쳐서 통장에 4,200만 원이 생겼어요. 그 돈 손도 못 대고 기초연금 신청했더니 탈락. 황당한 건 바로 옆집 어르신은 아파트 2채 가지고도 기초연금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산 해운대 김동현 어르신 68세. 자영업을 접으면서 퇴직금 개념으로 모아둔 돈 3,500만 원. 그게 통장에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탈락. 그 3,500만 원으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질 텐데 그때 가서 다시 신청해야 하냐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통장 잔액을 줄여서 재신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 번째, 더 황당한 경우예요. 대구의 박명자 어르신 66세. 자녀 결혼식 앞두고 축의금 모아뒀던 2,500만 원이 통장에 잡혀서 탈락. 결혼식 끝나고 그 돈 다 쓰고 나서야 기초연금 받기 시작하셨대요. 이분들 모두 뭔가 잘못하신 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절약하고 성실하게 사셨던 분들인데 그 성실함이 오히려 불이익이 된 거예요. 2026년 현재 한국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OECD 평균 14%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는 성실한 어르신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이 불합리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어르신들께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법 2026년 기준 재신청. 탈락하셨던 분들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작년보다 19만 원 인상됐어요.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드시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 한번 해보세요. 무료예요. 방법 부채 최대 활용. 대출이 있다면 적극 신고하세요. 소득 인정의 공식을 다시 보면 부채는 마이너스로 차감돼요.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등 합법적인 부채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유리해요. 신고 안 하면 없는 걸로 계산해버리거든요. 방법 65세 생일 1개월 전 미리 신청.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예요. 자격이 돼도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이 늦어진다고 소급 지급 안 해줘요.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요. 1961년 7월생이라면 2026년 6월부터 신청 가능.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방법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 불편하신 분들도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돼요.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서 접수까지 도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번 없이. 민준기 씨 기억하시죠? 처음에 탈락했던 그분이요. 알고 보니 민준기 씨 전세보증금이 잘못 잡혔던 거예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이 중소도시 기준. 기본공제 8,5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주민센터에서 금융재산으로 따로 잡아버린 거예요. 이걸 이의신청으로 바로잡고 나서 다시 계산해보니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갔고 결국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민준기 씨는 운이 좋게 이의신청을 할 줄 아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세요. 그냥 탈락 통보받으면 내가 자격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가? 왜 아파트 5억은 괜찮고 예금 5억은 탈락인가? 왜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한 사람이 기초연금에서 감액을 받는가? 이 불균형한 구조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금융재산 기본공제액을 5천만 원까지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법이 바뀌지는 않았고 당분간 지금 이 불합리한 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바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에요. 기초연금 신청 전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확인 항목 비고.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금융재산 합계가 얼마인지 계산 예금적 금주식 보험 전부 합산. 부채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대출보증금 반환 채무 포함. 전세보증금 처리 방식 확인 지역 기본공제 적용 여부 체크.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52만 4,550원 초과 시 감액 가능. 복지로 모의 계산 먼저 해보기 www.bokjiro.go.kr 무료. 탈락했어도 이의신청 가능 확인 처리 결과에 이해 있으면 신청. 2026년 기준 재신청 검토 작년 탈락자도 올해 가능할 수 있음. 꼭 저장해 두세요. 주요 연락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번 없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기초연금 모의계산 www.bokjiro.go.kr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오늘 이 내용이 억울하게 탈락하신 어르신 한 분에게라도 닿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초연금 받으실 만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을 수 있어요. 정보가 복지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